와룡봉추입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12월 들어서 우리 시장이 2거래일 정도를 제외하고 2거래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도 뭐 적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의 상황도 놓고 보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을 크게 줄인 상태에서 탄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요즘 들어서 특징적입니다. 우리 시장에. 분명히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되는, 과거에는 대부분 다 나왔었던 그런 자리들에서 미국은 반등이 나와도 우리는 못 나오는, 아시아 증시 다른 나라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도 우리나라는 못 나오는, 다른 나라들이 좀 많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많이 못 올라가고, 다른 나라 떨어질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폭이 적습니다. 즉 탄력성이 많이 적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위아래 움직임이 상당히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까? 왜 그리고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 우리 증시가 조금 유독 좀 더 안 좋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글쎄요, 일단 제가 오전에도 좀 일부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요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안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 증시가 일단은 지금 약한 부분, 글로벌 증시가 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 증시가 유독 더 약한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일단 글로벌 증시가 많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아예 펴놓고 갈까요? 자, 많이 약한 것 중에 하나는요, 금리 인상 구간에서 신흥국들의 상대적 약세 흐름,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요, 선진국도 금리를 인상하고 신흥국도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증시의 자금들은 뭐 채권이든 증시든 안전자금에 조금 더 해당되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자산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선진국 증시는 위험자산 중에서도 안전자산에 해당하고, 신흥국 증시는 위험 리스크가 큰 위험자산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신흥국에서 훨씬 더 많이 잘 나오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인데 금리 인상이,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되기 시작을 하니까 상대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자산으로 몰리는 거죠. 그쪽은 안전하면서도 금리가 일정 이상 보장이 되잖아요. 지금 미국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4%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4%가 안 됩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안전한데 더 높은 이자를 준다고? 또는 훨씬 더 안전한 곳에서도 이자율이 만족스러울 정도의 수준까지 나와.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위험한 데로 갈 필요 없어. 이런 부분에서 신흥국의 자본이 빠져서 선진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특수한 상황 중에 하나였던 거는 10월, 11월 달에 중국에서 빠져나왔던, 엑시트 됐던 자금들이 다시 중국으로, 신흥국 내에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10월, 11월 달에 중국으로부터 엑시트했던 자금의 일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그게 다시 중국 쪽으로 리오프닝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금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자금 일부를 다시 빼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12월 초중순까지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거래 대금,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금리 인상이 나타나면서 자금이 은행 쪽으로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것들이 결국은 거래대금 축소, 예탁금 축소 등으로 계속 이어진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지금 거의 뭐 올해 최저 수준이고요. 예탁금도 올해 지금 최저고, 올 초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정도, 반토막 가까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 1년 내도록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 지금도 물론 인상 중이기는 합니다만 인상 속도 조절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막바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부분은 일정 정도 이상 해소가 되는, 이제 해소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지금 최근 탄력성이 유독 더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 경기 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상 내수가 절대적으로 우리는 부족한 상황이라서 내다 팔아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쪼물딱거려서 만들어서 외국에다 완제품을 팔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다 중간재를 팔아서 중국에서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으로 판매를 하는 이런 구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출 주도형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 경제 구조의 특성상 미국의 소비가 아직 견조하다라고는 합니다만 금리 인상을 했던 것에 비해서 견조하다라는 거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는 이미 지금 계속 바닥을 모르고 계속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또 엄청나게 커졌죠. 올해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우리 증시가 유독 더 약할 수밖에 없어라는 거에 설득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중국의 소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리오프닝을 시작을 하면서 확진자 사망자 수가 지금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아노미적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만, 리오프닝의 방향을 지금 계속 그 방향대로 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고, 오늘 나왔던 뉴스, 홍콩발 뉴스에 의하면 1월 3일부터 자가격리 자체도 없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들. 이런 쪽에 국경 개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리오프닝 쪽은 계속해서 더 진행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내수도 조금씩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부양책들까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따진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 쪽은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쪽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3% 이상 되기 때문에 중국만 돌아선다 하더라도 상당히 개선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겠다라는 게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 오늘은 코스피보다 약간 상승세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만 최근 12월 들어서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11월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꼭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더 어려울 것 같다. 분명히 우리 시장이 탄력성이 둔화되고 약해지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약해진 부분 속에서 코스닥이 유독 더 약해, 탄력성 더 떨어지고 있어, 이 부분은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금투세 관련 문제 그리고 대주주 요건 관련된 문제,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도 반등이 못 나오고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약한 아마 반등들을 좀 주면서 이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강하게 흘러내리는 건 아닙니다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이유들을 나름대로 소위 속된 표현으로 짱구를 이래저래 굴려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주주 요건 정도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금투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이 금투세 시행을 주장을 했던 민주당의 간사분들도 일단은 돌아섰습니다. 유예 쪽으로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각 증권사에다가 유예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일단 다 공지를 보낸 상태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 가능성은 일단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을 저는 굉장히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유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유예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대주주 요건입니다. 현행 10억 원이고요. 이거 계속 줄여왔죠.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지금 10억 원까지 줄어든 상태고요. 정부가 이번에 다시 100억으로 과거 한 2014년, 15년 무렵으로 지금 다시 회귀를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민주당이 계속 10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또는 조금 양보를 해서 2, 30억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올해 1년 내도록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1년 내도록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자금들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간 상태인데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과거에 비해서 투자가 좀 많이 덜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측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일정 정도 미리 빠져나간 물량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 뭐 이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기사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일부 그대로 남아있는 물량도 있고 약간 줄여놓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물량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 30억 정도라고 한다면 일부는 뭐 완전히 다 10억대까지 낮춰놨던 물량들은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일부 들어올 수 있겠고 일부는 더 빠져나가야 되는 금액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놓고 보면 2, 30억 정도라고 한다면 들어올 물량보다는 나갈 물량이 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요즘 시장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내려찍는 물량은 있는데 올려치는 물량이 안 나옵니다. 시장 내용적으로 보면요. 올려치는 물량이 워낙 부족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뭐 2,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금투세 유예가 되고 대주주 요건이 결정이 나고 나면요. 10억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내년 초가 되면 또 들어올 겁니다. 1월부터 들어올 겁니다. 매년 그랬으니까. 대신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되면 또 빠져나가겠죠. 계속 박스피. 증시가 미국 같은 경우 계속 우상향을 하지만 우리 우상향을 못하고 있는 그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 12년 무렵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1800 정도였고요. 좀 높았을 때가 2000 조금 넘는 2200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정도의 상황이 있었었고요. 나스닥이 그 당시가 2200 정도 됐습니다. 나스닥이 2200, 우리 코스피가 1800이었어요. 지금 차이 어떻냐는 거죠. 얘네는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요. 얘네는 계속 박스피를 구성해 왔다는 거죠. 연초에 바짝 올렸다가 연말에 꼭 빠지고 연초에 올렸다 빠지고 제자리.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공매도 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인 것도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주주 요건도 하나 있을 거고요. 우리 물적 분할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대주주 가업 승계, 기업 승계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라가게 만드는 부분, 시비 관련한 제도적인 결함 이런 부분들 외국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기관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더 못 올라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들을 좀 개선을 해놓고 뭐 세금을 때리든 뭐를 하든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하고 특히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훨씬 더 크게 줘야 하는 부분들 그래야 이게 올라가죠. 묻어놓는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기업을 믿고 기업의 흐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에서 이 잘못된 정책들을 하나씩 규제해 나가는 지금 최근에 지금 그런 정책들 몇 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 나온 게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거래세만 인하하면 좋겠다? 그건 조삼모사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언뜻 보면 세금 덜 내는 거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단타 스캘퍼들 그리고 증권사는 땡큐 하겠죠. 계속 찌라시 돌려가면서 사고 팔고 한번 하루 막 한 20% 급등시켰다가 그날 바로 윗꼬리 달고 끄집어 내려가지고 대다수 개미들 다 물리게 만드는 그런 매매법에서는 정말 땡큐 하겠죠. 거래세 없어지면 줄어들면. 근데
실질적으로 증시에 우리 기업들의 도움이 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거 니네가 요거 하면 니네한테 당장 도움이 될 거야. 세금 우리가 좀 줄여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사탕 발림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얼마의 결정이 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현재 너무 다급하니까 저도 너무 다급하니까 일단 이렇든 저렇든 간에 빨리 금투세 유예 통과되고 대주주 요건 빨리 결정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안 나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갈 물량만 대기하고 있는 상황. 시장이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수급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요. 실제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있잖아요.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좀 보면요. 자,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면요. 자, 미용기기 섹터들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리포트들도 좀 나왔었고 뉴스들도 좀 있었어요. 했는데 오늘 나왔던 미용기기 섹터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하이로닉이 19% 올랐습니다. 휴메딕스가 2등인데 8% 올랐어요. 이루다 3등 6% 올랐습니다. 이게 가장 강한 테마면요. 상한가 한두 개씩 나오고 20 몇 프로짜리, 10 몇 프로짜리, 그리고 한 7, 8%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6% 정도 올라간 거 이상 종목이 3종목밖에 없습니다. 5% 이상이 4종목밖에 없습니다. 제일 강한 섹터인데 오늘. 코로나 관련 섹터들도 마찬가지죠. 거의 지금 뭐 한두 종목만 바짝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오늘 원격 진료도 아까 오후에 뉴스 나오면서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윗골이 달았죠. 인피니트 헬스케어 12%, JW 중해제약은 원격하고는 직접 관련 아니고 간접 관련인데 얘는 개별적으로 좀 올라간 부분도 좀 있죠. 7%, 비트컴퓨터 6.9%, 인성정보 6.4%, 나머지는 5% 미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일반적으로 시장이 테마주가 돈다 하더라도 단순한 테마주,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순한 테마주, 시장을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할 때 필요한 단순한 테마주들이 돈다 하더라도 그 테마가 그날 시장을 지배하는 강한 테마라고 한다면 그 테마들은 정말 강하게 종목들이 대다수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야 돼요. 근데 진짜 한 서너 종목만 딱 강한 흐름, 그리고 그것도 상한가를 갈 수 있는 흐름까지도 못 가고요. 강한 흐름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1, 2, 3%대. 그만큼 시장에 거래 대금, 자금이 없다는 겁니다. 물량이 말랐다는 얘기예요. 돈이 말랐다는 얘기인 거죠, 유동성이. 그 흐름을 조금이라도 빨리 극복을 해야 남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남들 떨어질 때 좀 방어라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내려 찍을 물량만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힘을 못 내고 계속 전약 후강 형태가 매일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전강 후약 형태가. 좀 답답한 상황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이 내용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좋지 못한 상황들, 전강 후약이 나오는 상황들 대다수의 경우가 일단 유동성이 말라서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면 오리온, 네이버 이것도 지금 들어온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돼요. 100억 들어온 게 답니다. 네이버 170억, 네이버 100억. 매도 삼성전자 1000억 매도 나왔습니다. 오늘 이거 삼성전자 매도가 거의 다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엔솔, 삼성 SDI, 현대차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씩 나왔어요. 현재 외국인 매도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말랐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 찍으면 지수가 폭락을 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죠.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또는 소위 얘기하는 큰 손들도 한 번에 자기들이 지금 내놓고 싶은 물량을 한 번에 못 내놓는 겁니다. 찔끔찔끔 내놓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매일 가랑비에 옷 젖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에 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삼전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만약 삼전 공중분해를 시키게 되게 되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자금 규모가 큰 그 주체들 있잖아요. 그 주체들이 빠르게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때는 들어와야 되고 또 어떤 시점에는 빠르게 나가야 되는 시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규모의 자금 유입이나 유출이, 삼성전자니까 오늘 1,000억 매도를 해도 버틴 겁니다. 삼성전자 1% 정도 떨어졌는데 버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종목들 1,000억대 매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하더라도 4, 5%씩 밀립니다. 삼전이니까 버틴 거예요. 우리 코스피의 0.25%를 차지하는 삼전이니까 1,100억 매도가 나왔는데도 버틴 겁니다. 1%로.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있어야 나중에 들어올 때 편하게 들어오고 나갈 때 편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뻐서가 아니고요. 대주주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알테오젠, 현대바이오, 아프리카TV, 공구음원, 하나젠 같은 종목들 매수가 조금씩 들어왔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안랩, CJ JYP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우주 일렉트로 이런 정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조금 좋지 않은 얘기들을 좀 했는데 저도 좀 답답한 마음에 이래저래 분석들을 좀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른 나라들도 거의 비슷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경제 구조의 특성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건 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유독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상황,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내용적으로 안 좋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현재 이 상황에 지금 너무 직접적으로 와닿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오늘 제가 좀 거품을 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이념을 추구하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생 문제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일단 어떻게든 타협의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오죽했으면 과거 삼김 시대 정말 별로 좋은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삼김 시대 자체도 총재가 있던 시절이니까 총재 한마디로 이게 독재 형태가, 당도 독재 형태로 움직였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오죽했으면 좀 그립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때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하다가 야 정리해 그러면 타협해 그러면 그냥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해가면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 계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서로 양당에 계시는 분들끼리 어차피 서로 웃으면서 나중에는 밥 먹고 악수하고 뭐 골프도 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분들께서도 서로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공격까지 해가면서 이 타협 자체를 아예 일절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치인지 참 좀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 일단 지지부진한 시장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분석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한다면 금투세 유예가 결정이 나고요. 대주주 요건이 일정 정도 선에서 결정이 딱 나고 나면 지금 이 정도 수준보다는 개선이 될 거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시장 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초 되면 또 조금 들어올 겁니다. 내년 초부터는 특히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단 그런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